왜 대치동에서도 영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지를 살펴보고 안녕하세요. 대치동 리아쌤입니다. 오늘은 대치동에서도 왜 영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걸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들이 저에게 들려주었던 고민들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고민들이 있어요. 친구들은 해리포터를 읽는데 나는 이제 알파벳 배우기 시작했어요. 빅3 학원 다니는 애들은 영어로 말도 하고 영어를 잘하는데 나는 레벨이 안 돼서 테스트도 못 봐요. 영어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펴면 너무 막막해서 손도 못 대겠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비교, 막연한 두려움, 너무 높은 기준 때문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왜 대치동에서도 영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지를 살펴보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입니다. 비교는 왜 좋지 않죠? 아이들이 남과 비교를 하는데 에너지를 쏟잖아요. 지쳐서 정작 자기 공부에 집중하거나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겠죠. 제가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비교하느라고 이미 지쳐버린 아이들이 많아요. 정말 어린 저학년 학생들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친구들은 해리포터를 막 영어로 읽는데 저는 이제 알파벳 시작해요 했던 아이도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다니는데 영어로 맨날 이야기하고 영어를 엄청 잘하는데 나는 테스트도 못 봐요 했던 친구도 1학년 아이였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교라는 것은 절대 할 필요가 없죠. 저학년인데 해리포터를 읽는 아이들은 두 가지의 경우예요. 첫 번째는 정말 어릴 때부터 영어를 공부를 시켜서 그 정도의 실력이 되는 아이들인 경우. 두 번째는 그냥 2학년답게 좀 책 구경도 하고 잘 이해는 못하지만 들고 다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빅3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실력을 잘 챙겨서 꽤 좋은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고 또 들어는 갔지만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그걸 비교한다고 해서 내 실력이 오르지 않죠. 헬스장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가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저도 헬스장에 딱 들어가면 비교부터 하게 됩니다. 왜냐면 워낙 운동 잘 하시고 오래오래 몸을 잘 만들어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보면은 나도 저걸 해야 되는데 나도 저 기계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교를 통해서 제 몸에 근육이 붙나요? 그렇진 않죠. 제가 할 수 있는 5kg부터 시작을 해야 차근차근 힘이 쌓이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영어책 한 페이지도 아직 안 읽었는데 막 부담스러워하고 문제집 한 페이지도 안 풀었는데 벌써 막 산처럼 느껴가지고 자기 힘들다고 미리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의외로 실제로 아이들을 데리고 앉아서 영어 책 읽기, 영어 공부하기를 경험해주면 싹 괜찮아집니다.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시작해보지 않고 생각을 했을 때 힘든 느낌이 있는 것은 점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생각을 낳고 느낌이 느낌을 낳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상 그렇게 생각하고 겁을 내는 아이들은 앞에 앉혀놓고 작은 것부터, 대신 어려운 것을 시키시면 안 되겠죠? 작은 것부터 아이들한테 시키면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피드백이 옵니다. 꼭 해보세요. 마치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우리가 산을 멀리서 보면 엄청 거대하고 커 보이기만 하고 내가 저길 언제 올라갈까 이런 생각만 들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서 한 걸음 내디디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용기가 오히려 생기죠.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니까요. 막연한 두려움, 해보지 않았는데 두려움을 갖는 아이들은 꼭 직접적으로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책 읽기가 끝난 후, 영어 공부가 끝난 후에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그렇게 힘들었어? 라고요. 대부분 아이들은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다라는 피드백이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힘들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힘들지만 아이가 결국 해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칭찬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내가 힘들지만 해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생각으로 상상하면서 힘들 거라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괜찮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이유는요. 기준이 너무 높아서 포기하는 경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단어 암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 학생 중에 4학년인 학생이 있었어요. 저랑 처음으로 단어 암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단어 10개를 주고 제 앞에서 외워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단어를 조금 들여다보더니 저는 암기력이 약한가 봐요. 단어가 안 외워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자마자 단어가 외워지는 사람은 없죠. 네, 저도 그래요. 보자마자 안 외워져요. 이처럼 뭔가 자기 자신이 한 번 보고 완벽하게 해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며 한 번 보고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쉽게 안 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스스로의 기준이 높은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문법 문제 풀기도 마찬가지죠. 개념 배울 땐 괜찮은데 응용 문제에서 틀리면 아이들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문법이 안 되나 봐요 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나도 그래. 그냥 보면 못 풀지. 손으로 풀고 표시하면서 풀어야지 라고 설명해 줍니다. 왜냐면 문법 문제들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옆에 잘 표시해가면서 풀지 않으면 헷갈려서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세 번째는 꾸준함에 대한 오해예요. 많은 분들이 꾸준함 하면 매일 100%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기준이 높은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때요? 어느 날은 내 계획 100% 성취, 어느 날은 20%, 또 어떤 날은 70%, 80%를 하면서 며칠을 쭉 가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빠지기도 해요. 꾸준함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다면 꾸준함의 선상에 있는 거죠. 자, 어떠세요? 1번, 2번, 3번 기준들이 높은 거 보이시나요? 이런 기준들을 갖다 대면 공부를 시도할 수가 없어요. 영어 실력은 한 번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을 막 연습하고 까먹고 또 다시 하고 또 연습하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겪어요. 그리고 당장 안 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실력이 없거나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누구나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 아이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학생들하고 한 번씩 적어보면서 체크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종이를 4등분해서요. 여기는 최종 목표, 그리고 옆에는 3개월 목표, 그리고 일주일 목표를 정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요. 매일 실천하고 체크하는 부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잘 성취했으면 스스로에 대한 칭찬을 적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빠졌다고 해도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자, 간단한 표이긴 하지만 제가 영상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다운받으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영어를 자기는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저를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해주는 말인데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안 해와서 그 실력이 안 쌓인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작은 실천 사항들을 세우고 꾸준히만 해 나간다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스스로의 소신을 가지고 비교하지 않고 아이들이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의 목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공유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